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코인 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짚어보자면 일단은 뭐 오전 장세까지는 코인들의 상세가 조금 나왔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후 장세 들어오면서 지금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 쪽에서 이제 뭐 인구들이 이제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맞춰서 5시 정도부터 조금 하락으로 진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해봐요. 오늘도 역시나 뭐 많은 뉴스들이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으로 뭐 한번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 자체는 바로 이제 바로 각 거래소별이죠. 거래소별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거래소별 시세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공지 하나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가상화폐의 상승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소별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별 시세 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별 시세는 빅4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빅4 거래소의 시세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업비트 거래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비트 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비트 거래소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들이 대부분 파란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근데 한 가지는 빨간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상승 0.31% 상승한 가격이에요. 1198만 5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1200만 원 선에 대한 공방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1200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1200만 원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이런 시도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1200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완벽한 지지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을 만들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이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 한번 보자면 전일 대비해서 0.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만 2,1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죠. 다음으로 볼 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예요. 뭐 오전장에서는 조금 플러스로 진행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1.3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7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코인은 라이트코인입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하락세로 바뀌었죠. 1.47%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만 8,25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코인 리플입니다. 리플 자체 1.9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25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모네로 코인 봤더니 1.97% 하락, 역시나 33만 1,3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코인은 대시코인이죠. 자, 대시코인 살펴봤더니 현재 2.17%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7만 5천원 구간에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캐시 한번 볼게요. 지캐시 같은 경우가 2.27% 하락, 44만 8,500원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에 있고요. 자, 퀀텀코인 봤더니 2.6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29,81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오코인이에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일컬어지는 네오코인 자체는 오늘 하락폭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3.82%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5만 1,3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예요. 4%가 넘어가는 하락세죠. 4.02% 하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2만 7,85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봤더니 4.09% 역시나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8,490원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지금까지 시세 현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넘어가서 빗썸 거래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빗썸 거래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자체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0.02% 하락이에요. 약보합세로 진행을 하고 있죠. 1199만 2천원 구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빗썸 거래소도 지금 1200만 원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봤더니 0.40% 하락이죠. 98만 2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리플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2.47%입니다. 1026원 구간에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는 1.84% 하락을 하고 있어요. 138만 6천원 구간에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라이트코인 한번 봤더니 1.64% 하락이네요. 24만 8,900원. 이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유일하게 지금 빗썸 거래소에서 플러스권인 코인이네요. 이오스 코인 자체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25%, 1.35%네요. 상승한 가격 9,69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대시코인은 1.31% 하락이죠. 67만 7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모네로 한번 봤더니 역시나 1.07% 하락입니다. 33만 1,800원 구간. 이 구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락폭이 조금 거세지고 있네요. 3.5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8,42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퀀텀코인 봤더니 2.43% 하락, 3만50원 구간 가격적인 부분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는 3.18%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12만 7,800원 구간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트캐시 봤더니 2.70% 하락으로 44만 9천원 구간에서 가격적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들의 하락세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워너마켓 부근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빗썸 거래소 알아봤고요. 천프로 전문가님, 나머지 거래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프로 손영화 전문가입니다. 금일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있는데요. 비 내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면 태풍이 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바람이 세니까요. 자, 일단 코인은 비트코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제 1,192만 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이제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었던 이제 분위기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좀 약간 눌려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펼쳐졌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 기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만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쏠림 현상이 나와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 쪽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만간 이제 박스권 장세 이제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잘 참고하시고 1,200만 원대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방금 말했다시피 지수권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다. 100만 원 가격대가 이제 저항이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한 2주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 이제 개발자죠. 비탈릭 이제 부테린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 가상화폐는 이제 가치가 0원으로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움직임도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나오지 않는 모습.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오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대장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일제히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놓고 보면은,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셀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지칩니다. 많이 지치다 보면 사람이 결국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캐치하셔가지고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만큼 이제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빗거래소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4시간 기준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코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공방이 심합니다. 4만 원대, 자, 0.3%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6원, 자, 2.8%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제 방송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관심 있게 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코인은 이제 23만 8천 원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호재가 있었으면서 이제 뭐 상승세 나왔었는데요. 악재가 좀 약간 나왔죠. 이제 출시 연기라는 이런 좀 약간 소소한 악재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 탄탄하게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이제 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모네로, 대시, 지캐시 같은 경우 이런 다크 코인들 위주로 조금 약간 약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이제 타고 있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분위기 타서 이제 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빅4 거래소, 네, 뭐 시세 상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조정을 조금 잘 이용을 하신다면 수익 구간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떠한 거를 알려드릴 거냐? 제가 저번에 바로 월요일 날 했죠.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는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바로 이런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요, 저번처럼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늦지 말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인 상황들이 대부분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눌림목 매수하는 방법, 네, 제가 오늘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한데 포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명이에요.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요, 바로 비트맨이죠.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정확하게 8시부터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늦지 말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저희가 진행하는 코인 힐링 캠프. 코인 힐링 캠프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연을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 1577-5753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내가 힘든 사연들, 그 다음에 코인이 얼마에 샀는데 너무나 힘들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되냐? 이러한 사연들까지 모두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장 핫했던 뉴스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장 코인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뉴스들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오늘은 대표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또 세 가지 뉴스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연해진 주요국 암호화폐 규제 분위기 퍼지나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 뉴스예요. 소상공인들 뉴스가 나왔었는데 영국의 소상공인들 35%가 2년 내에 가상화폐가 거래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자면 입장 바뀐 정부, 이제 정부 뉴스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허용을 하나,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실시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조금 유연한 규제책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예, 국회의원들 이제 오늘 이제 유동수 이제 박찬대 이제 의원을 이제 주체로 이제 그 암호화폐 이제 활성화라든지 규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는 자 이런 적극적인 이제 규제와 또는 이제 뭐 제도화 또는 이제 뭐 법제화를 시킬 수 있냐.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앞으로는 뭐 입법부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그 법을 이제 만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제 규제를 만들어가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버 의원이었죠. 이제 유로연합의 이제 피버 의원이 자, 다른 나라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유로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발언을 하면서 힘을 이렇게 그 받는 분위기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을 받고 있는 상태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본이 이제 작년이었죠. 2017년도 4월에 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나가기는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일본도 법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이제 다른 규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거기다 대고 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중립국이죠. 자, 싱가포르와 이제 스위스, 그다음 뭐 홍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 법제화 돼 있는데 현재 아무런 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이제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자, 금융 허브를 이제 만들겠다는 각국의 이제 노력이 현재까지 이제 그 해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자, 중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일단 뭐 그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토론 이런 거 없이 그냥 없애면 없앤다. 중단하면 중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제 이랬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이제 가상화폐 이것은 뭐 그 말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사실 뭐 반대론자였었는데 자,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히려 러시아 이제 재무장관을 이제 다그치면서 자, 이런 거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규제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선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미국에서도 알다시피 청문회를 왜 했을까? 자, 청문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국가별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러시아 쪽에서 먼저 대통령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고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중국도 입장 변화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가 사실 이제 뭐 변동폭이 사실 이제 등락률이 심합니다. 등락률이 심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칼자루를 이제 잡는 거죠. 어떤 국가가 칼자루를 잡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부분 누가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따라해야겠다. 어떤 국가를 따라해야 될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먼저 시장 부분들에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유연한 규제책들, 즉 해킹 사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큰 사건들이 나오는데도 이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거는 시키고 법적으로 조금 제도화를 만들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영국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영국에서 소상공인 부분들, 소상공인 생각들은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가상화폐가 지금 현금을 대체할
그러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다. 또는 크레딧 카드죠. 카드 부분들을 대체할 그러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자, 일단 뭐 개별 이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데 소상공인 말 그대로 사실 힘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시장도 있을 거고요. 뭐 작은 업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영국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향후 2년 이내에 가상화폐는 이제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이 이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영국이란 나라를 이제 좀 대표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국은 보편적으로 섬나라긴 하지만요. 자, 전 세계 금융 허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나라입니다. 자, 금융 강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 강국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서는 제일 먼저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화폐로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 화폐라는 이제 구체적인 게 뭐예요? 안전성과 이제 보장성이 이제 돼야 이제 화폐의 이제 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영국 이제 소상공인들도 지금 당장은 얘가 이제 이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이제 화폐로서 이제 가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화폐로서 이제 가치를 매기면서 빠르게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토론회에서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결제자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등락폭 앞서도 이제 뭐 앞서 뉴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등락폭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냐. 안정을 시키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으로 포용을 해 가지고 정보 공개라든지 또는 자 무분별한 자금 세탁과 이제 투명성.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가격적인 변동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안정성을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도 이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제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받으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인프라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불과 2년 이내에 가상화폐 사용되는 거 이거 뭐 불가능한 것도 이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뭐 2년 내에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을 대체한다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부분이 안정이 됐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 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게 뭐 가상화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들이 존재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조금 가경환자가 돼서 좀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조금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정부 뉴스예요. 정부 뉴스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허용을 할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래소 폐쇄다 뭐다 이런 말들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네.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뭐 선물 상품까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선물 상품을 사실 자세히 좀 뜯어보면 네. 좀 약간 화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네. 제가 자세히 좀 뭐 설명은 아니지만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제 시카고 상업 거래소와 옵션 그렇죠. 거래소에서 자 12월 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저희 그 금융권 제도권에서도 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가상화폐 이제 뭐 거래소 폐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약간 이제 뭐 잠깐 중단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품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제도권 뭐 증권사라든지 투자 이런 쪽에서는요 이미 상품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버릴 수 없는 자,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뭐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나서요. 우리나라 쪽으로 먼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주식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자, 안 좋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ATM 기계다. 뭐 개인들 뭐 자금만 뭐 이렇게 먹고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가. 자, 거기에서는 뭐 좋은 점과 이제 뭐 나쁜 점도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좋은 점이라고 치자면은요. 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래를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 거래량이 이제 뭐 최대치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먼저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안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 뭐 ATM 기계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서 일부러 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출시를 한 거 아닌가라는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기는 뭐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선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연에 이제 상품을 출시를 해 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보고 있는데요. 네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상품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요. 자,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요. 금융상품을 인정을 하고 거의 포용하는 식으로 이제 뭐 갈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에서 먼저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요.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법무부입니다. 자, 이 법무부에서 과연 이렇게 등락률이 심한데 그 화폐의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법무부에서 먼저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야 급무사를 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관점으로 뉴스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오늘도 한 뉴스 알아봤고요. 또 하나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죠. 월요일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배워가셨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강의, 교육 강의 부분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조정장에서 눌림목 매수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 강의 부분들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기법 교육 강의예요.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말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모바일과 PC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입장하셔가지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십시오. 쭉 내려보시면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늦지 말고 네,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네, 바로 잠시 뒤에 진행될 코인 힐링 캠프 시간입니다. 코인 힐링 캠프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죠. 자, 사연 접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 사연으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요. 저희가 사연 부분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적어주신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한 뉴스 네,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저희는 코인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사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접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문자 그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12님께서 1200만 원 기준으로 횡보가 나올까요? 자꾸 그쪽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1200만 원 기준. 네,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자체가요, 지금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구간들을 한번 보자면, 기술적인 자리들 한번 살펴보자면, 1차적으로 하락 구간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하락 구간들이 발생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바닥 구간을 다져줬고요. 재차 반등세, 바닥 구간 이후에 반등세, 다시 한번 재차 눌림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차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을 형성해주는 전형적인 그러한 패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200만 원 구간대가 뭐냐 지금 살펴보시자면 앞전 구간에서 한 번의 저항대 자리가 바로 가격적 부분이 1200만 원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신다면요. 비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 타점들 궁금하다. 어떠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눌림목 매매 기법 교육을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온라인 공개방송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자 사연들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6525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퀀텀 들어갔다가 바로 물려버렸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퀀텀코인이 또 뭐 그 네오코인과 같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퀀텀코인이 물려버렸네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1000% 전문가님께서 퀀텀코인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일단 퀀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물리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후장 때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전장만 해더라도 자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었을 때니까 아마 여기도 또 이제 고점이다. 뭐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뭐 잠깐 우리가 뭐 길적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뭐 흐름상 양상을 보면은요. 바로 이틀 전이었죠. 자, 바로 이틀 전이었으면 언제였습니까? 제가 그 추가 방송을 통한 그런 날짜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네오코인 뭐 에어드랍 이슈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급등세를 이제 타고 있었고요. 그 반대로 이제 퀀텀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오코인 올라가니까 이거 뭐 쌍둥이처럼 그 효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뭐 나왔다라고 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뭐 네오코인 같은 게 에어드랍 이제 가까이 오고 일부 이제 뭐 그 기대감이 이제 많이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구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퀀텀도 이런 비슷하게 좀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매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뭐 매일 조정이지 무슨 상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육을 했던 대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요, 오늘 반드시 가격만 빠지고 조정을 주고 있구나. 자, 단번에 이제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뭐 비트맨 전문가 마스터강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물리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만약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 끝나고 꼭 참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뭐 시장이 눌려주는데 올라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정확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사연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가 게시판 사연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울산에 공장 운영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어떤 공장 운영하시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재테크캐시는 56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코인에 대한 정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코인들은 막 올랐던 걸까요? 불안하네요. 제가 정보력이 없는 걸까요? 호재 기사가 있어야만 오르는 건 아니겠죠. 코인 기본 재료도 좋아야 올라가는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제트캐시 지금 56만 원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트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게요. 56만 원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비싼 거래소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만 원 구간이면 그나마 높은 가격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번에 바닥을 다주고 나서 올라왔을 때 이때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인 저항대가 지금 57만 원 구간입니다. 딱 보더라도요. 그렇죠? 57만 원 구간에서 가격적인 저항대가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쌍바닥을 잘 형성을 하고 올라와 준다면 57만 원 저항대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트캐시 궁금하신 사항들 대략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살펴봐 드렸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업비트에 상장 페이지 코인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예 매수한 돈이랑 전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가격대에서 발생한 수익 그대로 주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비트렉스 거래소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인데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냥 올해 들어서 좀 상장 폐지된 이제 코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좀 약간 뭐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이제 상장 폐지 이제 뭐 경험도 많이 있고 이런 쪽에 좀 이제 약간 특화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1월 달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메타코인이라는 이제 코인도 그 상장 폐지가 이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에서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 거래소에서는 또 이제 이걸 상장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업비트처럼 메타코인이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것처럼요. 자, 최근에 뭐 그 비트렉스라든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자, 업비트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상장 폐지 뭐 이렇게 그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이제 딱히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해외 거래소 쪽으로 뭐 송금을 하신다거나 또는 나중에 추후에 또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 그 코인 개발이라든지 플랫폼이 이제 뭐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제 거래소에서 또다시 이제 재상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이제 무방하다는 말씀 이제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사실 그 무분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첨언을 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경우가 하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1월 달에 나온 기사가 오히려 이제 그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뭐 나돌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잠깐 상승세가 이제 탔었는데요. 자, 이거 이용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연대보증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되는 코인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매매를 하냐, 좀 더 좋게 매매를 하는 방법 없을까? 자, 이러신 분들은 설명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꼭 방송 끝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귀중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도록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부분들을 필히 꼭 들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압구정 사는 30대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위의 권유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인 추천인 것 같아요. 예. 얼마 벌었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 작년 12월장 같은 경우는 뭐 돈들 크게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했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2억 정도 투자했는데 1억 5천만 원 됐네요. 5천만 원 손실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주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그래요. 5천 정도 그 손실을 보셨는데 지금 손실률로 보자면 총 25% 정도 손실이에요. 그렇죠? 압구정 사시는 분 2억이 돈일까요? 근데 또 모르잖아요. 압구 정도. 뭐 결국에는 이제 자기 피 같은 돈인데 사실 뭐 그쵸. 2억 원 투자해가지고 네. 5천만 원 정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늦게 이렇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월 말경이나 뭐 2월 초 정도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 사실 뭐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큰 돈입니다. 이제 큰 돈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100만 원도 나한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주위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막에 혼자 내던져진 경우입니다. 알아서 오아시스 찾아가라. 가만히 있으면은 오아시스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큰 돈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자기 이제 피 같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가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참고사항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매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요. 저희가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이 사연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제 계좌에도 비가 오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달 대폭락장이 시작한 35살 투자자입니다. 1월 초에 코인의 투자 가치를 느껴서, 뭐예요, 이거는? 예, 코인의 투자 가치를 늦게로 1,700원이었습니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다라는 버스에 저도 탑승했는데, 그대로 벼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왠지 오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지금은 3,000원대. 다행히 600만 원만 투자해서 다행히 이제 제 자금 다 털어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300원대네요. 자, 아무도 몰랐던 코인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분은 손절했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 코인이 이렇게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해야 되는지 제 나름의 기준이 안 잡혀 있어 그런데 전문가님들께서 손실 몇 프로에서 손절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실이 정확하게 매수가 대비해서 뭐 몇 프로 났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하는 거 아닙니다. 과연 그 코인이 조정으로 가는지 하락으로 가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5% 이상 떨어져서 손절, 네, 뭐 10% 이상 떨어져서 손절, 이거는요 원금을 까먹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 그 다음에 혹여라도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가 분명하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월요일날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단타 매매 기법, 5%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조정 시장에서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사야 되는 자리도 있어요. 이러한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모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PC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포털 검색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입니다.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인119 홈페이지로 딱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지금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조정장,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늦지 말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연 보내주신 이러한 분들도 몇 프로에서 손절 잡냐? 이게 아니죠. 네, 정확한 매도 타점들을 조금 알아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 방송, 코인19 정규 방송은 저희가 여기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규 방송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연장전 들어가니까 시청자분들 끝까지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